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정그 이정렬입니다. 자, 4월 25일 현재 시각은 6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코드번호 24740입니다. 자, 에코프로 BM 유상증자, 무상증자 발표를 한 다음에 주가가 강세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전에 좀 저항 구간들을 잡아드렸던 게 50만원대하고 52만 5천원대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터치를 못했습니다. 몰라요. 근데 지지 구간들을 좀 봤을 때 21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V자 반등이 나와주느냐,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느냐. 근데 이렇게 강세 흐름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21선 지지 받고 반등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준다라는 것들이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21선에서 지지를 못 받고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이 가격대가 지금 45만원대 될 것 같습니다. 45만원을 반등, 아래 꼬리를 달려주면서 좀 지지를 받거나, 반등을 못 해주고 주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비중 축소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정답이라기보다는 뭐 현명한 방법이 대처가 될 수가 있겠죠.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은 뭐 이 정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뭐 21선 지켜주는지 반등이 나오는지 이탈하는지 지켜보자. 반등이 나오면은 50만원, 52만 5천원대, 이때 내 평균 단가가 좀 더 높으신 분들은 좀 안타깝지만 여기 있으신 분들은 비중 축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일단 드리면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략들, 제가 이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유상증자, 무상증자에 대한 전략, 저는 이제 비중을 축소를 시킨 다음에 나중에 비중을 다시 늘리는 거를 이제 선택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긴 했었습니다. 자, 내용들을 보면 신주 배정 기준일이 5월 10일이에요. 5월 11일이니까 이전에도 설명한 내용들인데 5월 10일, 10일 화요일이잖아요. 근데 2거래일이잖아요. 1거래일, 2거래일. 그러니까 금요일 6일에 5월 6일에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100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신주 배정은 뭐냐? 신주 인수권을 받는 건데 에코프로 BM 뭐 땡땡 숫자 땡땡 뭐 07R 뭐 116R 13R 뭐 이런 식으로 땡땡 R 이런 식으로 잔고로 표시가 됩니다. 잔고. 이 유상증자에 대한 권리예요. 유상증자 신주 인수 권리입니다. 신주란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새로 상장되는, 유상, 돈을 받아서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죠. 유상으로 상장을 시키는 거를 신주라고 합니다.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새로운 주식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주식 상장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5월 6일에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여기서 신주인수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럼 권리 몇 주냐? 0.05주잖아요. 0.05주. 그러면은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을 때 0.05주 이렇게 하면 5주를 신주 인수권을 받게 되는 거니까, 뭐 에코프로 BM 뭐 땡땡 뭐 R 5개 이렇게 들어오겠죠. 5개. 이거를 지금은 31만 3천원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가격이 1차하고 2차하고 가격이 보면서 낮아질 가능성들도 있어요. 이거 높아질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낮아집니다. 낮아져요. 이때 되면 지금은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일정들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주가가 조정을 받기 때문에 거의 뭐 대부분이 이 가격이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31만원. 그럼 이 5주를 신주인수권이 5개를 31만원대, 이 확정 가격이 나오면 이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6월 16일, 6월 17일에 5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를 이 돈 주고 청약을 해가지고 6월 16일, 17일에 청약을 해서 나중에 상장이 되는 게, 들어오는 게 7월 7일에 들어오는 겁니다. 7월 7일.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7월 7일에 들어와요. 그럼 7월 7일에 들어오면 그 전에는 우리 2거래일 뭐 거래일로 쳤을 때 7월 달이 무슨 요일이나요? 7월 7일 목요일이니까 5일에는 내가 권리주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권리 공매도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상장되기 전에는 권리 공매도가 상장이 되기 전에 내가 미리 파는 겁니다. 뭐 그건 뭐 일단은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일단은 지금은. 자, 6월 28일에 신주 배정 기준일이 무상증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 수 있기 전에 이전에 1주 전쯤에 무상증자 권리락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0주를 뭐 가지고 있다가 5월 6일에 100주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5주에 대한 신주유권을 받아가지고 이 5주를 청약을 했어요. 그럼 이 5주에 대한 곱하기 3, 1주당 3배, 3배 정도를 배당을 무상증자로 준다. 이런 의미니까 유상증자를 청약을 하면은 무상증자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7일 전에 우리가 5일에도 매도를 하기 전이니까 이게 이 전에 6월 28일에 기준일이 발생되는 거니까 기준일 그러니까 유상증자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은 무상증자도 받는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전략이 되겠죠. 6월 28일 7월 7일 유상증자 상장. 자, 그리고 5월 며칠이었죠? 5월 6일인가? 이 유상증자 기준일이 5월 6일이죠. 6일. 자, 내가 이전에 지금 이제 주가가 50만원, 52만원대에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은 어떻게 보면 내가 뭐 100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70주를 팔아버리고 뭐 30주를 가지고 있던 거야. 아니면 100주를 다 팔아버리고 본전 구간에서 100주를 다 팔아버리고 안 가지고 있다가 5월 6일에만 100주를 다시 샀다가 권리락을 맞고 권리락을 기준일이 5월 권리락이 바로 10일 전날이거든요. 10일 전날이거든요. 그러니까 5월 10일 화요일이니까 9일 딱 맞고 거래 시작되면은 이걸 또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다 팔아버리면은 이게 또 영주가 되죠. 영주가 가지고 있는 거 영주인데 약간 약손실을 봅니다. 약손실을 봐요. 약손실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신주유수권 권리를 받아서 이날 청약을 하는 겁니다. 청약을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6월 28일에 청약한 게 5주, 뭐 100주 기준으로 5주를 청약을 하고 있는 게 가지고 있는 걸로 정산이 돼가지고 이날 기준일에 무상증자 대상으로 포함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곱하기 3배로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 날짜를 알고 있다가 사고, 팔고, 5월 9일이니까 사고, 이날 팔고, 이런 날짜들. 뭐, 안 파셔도 되고, 뭐, 조금만 팔아도 되고, 100주를 가지고 있다가 70주를 팔아가지고, 이날 다시 30주를 더 사가지고, 100주로 만들어 놓고, 다시 이날 뭐 100주를 다 팔아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전략적인 부분들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내 상황에 맞게, 내 평균 단가에 맞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5월 6일에, 매수를 했다가 5월 9일에 권리락을 맞으면 이걸 이제 매도를 해도 거기에 대한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다가 100주를 다 팔아도 100주에 대한 권리가 생긴다고 했죠. 이날은. 자, 이거 일자를 잘 기억하고 계시고 5월 6일이랑 5월 6일, 5월 9일 그리고 이 유상증자 청약을 하면 6월 28일 청약을 한 게 무상증자로 들어간다라고 했죠. 무상증자 들어가고 유상증자 상장이 되는 거는 이 날이고. 자, 근데 또 이제 나는 유상증자를 안 했어요. 100주 가지고 있는 거를 이날 다 팔아버려가지고 100주 가지고 있는 거를 그냥 유상증자를 참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6월 28일에 내가 100주를 다시 채워놨어요. 그럼 이게 이제 기준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상증자 기준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유상증자는 안 하는데 무상증자는 받을 수가 있죠. 6월 28일에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6월 27일에 이 권리락이겠죠. 권리락. 자, 이거 기준일 전날이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렇게 보면 되고. 이게 무상증자가 상장되는 거 내가 만약에 100주를 이 기준 27일에 100주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무상증자가 되는 게 곱하기 3이 됩니다. 그럼 300주가 언제죠? 7월 15일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기회가 왔는데 이거를 현금을 다 완전히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유상증자를 참여를 하기 위해서도 무상증자를 참여를 하기 위해서도 지금 꼭 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가지고 계실 분들은 가지고 있으면 되지만 더 이제 여력이 좀 더 있으신 분들, 내가 100주를 갖고 있는데 난 300주를 더 살 수 있어. 100주를 가지고 있는 게 뭐 난 부담이 안 돼. 비중으로 치면 얼마 안 돼. 300주를 더 살 수 있어. 주가가 떨어져도 난 평균 단가를 더 낮출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 상관은 없겠죠. 정리를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좀 효율적으로 대응해가지고 유상증자랑 무상증자랑 효율적으로 현명하게 대처를 할래.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일정에 맞춰서 대처를 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대처를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4월 21일에 투자 설명서가 나왔습니다.
투자 설명서는 뭐냐?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설명서예요. 설명서. 보통 이제 우리 잘 안 읽죠. 안 읽는데 여기에 보면 자금의 사용 목적이 나옵니다. 자금 사용 목적 보면은 여기 채무 상환 자금이 또 들어가고 여기 증권 취득 자금, 타 법인 증권 출자 증권 취득 자본, 이차전지 소재 판매업 수출이득 하고 있는 이 양극 소재 해외 투자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여기 설명도 다 나와 있어요. 왜 어디서 사용을 할 거냐? 근본 유상자를 통해 조달하는 금액 중에 4,700억 원을 에코프로 글로벌에 출자를 해가지고 5천억 원에 맞게 재원을 바탕으로 해외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유럽과 북미 지역의 양극 활물질 생산 라인을 확보를 해서 또 이제 신규 고객사 발굴을 하고 해외 산업 투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에코프로 글로벌은 니켈과 리튬, 양극 활물질 핵심 원재료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내의 다양한 원소재 업체들과 젤라트 제휴, 지분 투자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생산 능력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투자비는 약 4조 원인데 그 중에서 7천억 원을 국내 증설에 투자비이며 필요한 투자비이며 3.3조 원은 해외 증설에 투여한 투자비다. 그러니까 해외의 경우 에코프로 글로벌을 통해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해외 투자도 필요하고 해외 증설에도 필요한 돈이 필요한데 나머지 돈은 에코프로 글로벌을 통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 이번 1.6조 원에 해당하는 투자비 중 일부인 4천억 원, 5천억 원 가량을 이번에 유상증자로 하겠다. 그렇게 되면 추후에도 유상증자 가능성들이 뭐 없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또 투자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자, 캐파 예상 투자 뭐 이런 다 나와 있죠. 생산량 다 나와 있죠. 금액 조달 5천억 원 사용 예정. 여기서 양극재 투자, 북미 지역 양극재 투자, 원재료 관련 투자 1,500, 2,500, 1,000억 원 이런 식으로 자금의 사용 계획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채무 상환 자금 뭐 이렇게 또 있는 상황들인데 320억 원은 채무 상환 자금으로 또 사용을 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 기업이 캐파를 증설을 하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살아난다라고 전망을 하고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유상증자를 참여를 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유상증자를 참여를 하면은 무상증자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꼭 이거를 전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무상증자만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상증자만 하는 건 안 돼요.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무상증자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EPS 측면에서 주식수가 증가되는 것들도 염두를 할 필요는 있겠죠. 주식수가 증가된다. 이게 연간으로 보면은 이번에 영업이익이 좀 소폭 증가될 걸로 좀 보고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EPS도 4,000원, 4,600원에서 7,000원까지 증가되는 목적이 있긴 있네요. 좀 전망이 있긴 있네요. 자, 그럼 이게 조금 EPS를 계산을 하는 게 단기 순이익에서 주식 수를 빼는 겁니다. 주식 수를 100을 빼는 거랑 1000을 빼는 거랑 차이가 있죠. 이 곱하기 3이 되고 곱하기 0.05에서 또 곱하기 이게 또 3이 되는 거니까 이 주식수 발행 주식수가 점점 늘어난다라는 것들이 여기서 훼손이 될 수 있는 좀 우려감이긴 합니다. 추후에도 유상증자를 또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또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단계별로 추진을 할 수 있을 가능성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가지고 뭐 21선 보면서 단기적인 흐름들 보면서 전략적인 부분들 내가 어떻게 어떻게 뭐 대응을 잡아갈 것인가 그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주가가 떨어진 거는 외국인들이랑 기관이랑 떨어진 건데 사실 뭐 시장도 뭐 박살이 난 그런 폭락장이었으니까요. 사실 이 정도 떨어진 거는 이해 못할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에 대한 영향들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